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좀 엄청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두 편으로 좀 오늘 나눠서 찍을 건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고, 뉴스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모르는 그 회사,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 최대한 그 정치적인 얘기는 그 배제하고 얘기를 그 해드릴게요. 화천대유는 이제 주식회사인데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네거티브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이게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그 많이 몰랐을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2의 이제 LH 사태보다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엄청난 그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인 스캔들이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더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9월 25일 날짜 기사를 보면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민간 수익의 3천억을 수익을 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게 대장동 그 얘기인데 대장지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 7자 중에서 지분이 1%밖에 안 됐던 화천대유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우선 공급 택지를 독식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이 1%그 지분을 1%밖에 이제 갖고 있지 않은 화천대유가 어떤 일인지 2018년도 그 우선 공급받은 그 5개 택지 중에서 4개의 아파트, 4개의 단지를 분양을 해서 2,352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나머지 1개 택지에서는 16일 연립주택을 분양을 해서 부동산 화천대유가 그 분양액을 통해서 650억에서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건데, 대충 그 3천억 정도 대장지구로 인해서 3천억 정도의 그 투자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에 나와 있지만 하나은행이 14%, 국민은행이 8%, 그 기업은행이 8%, 동양생명이 8%, SK증권이 6%, 하나투자신탁이 5%인데 화천대유는 그 지분이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갖다가 이게 거의 대부분을 독식을 한 건데 3천억이라는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뉴스 기사가 나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 뉴스를 잠깐 보고, 지금 3가지 뉴스를 잠깐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 KBS는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 제일 관심이 높은 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돈 50억 원일 텐데요. 이게 내부 절차를 거쳐서 준 돈이긴 한데 국민 정서상 납득은 안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운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우선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퇴직금 등 50억 원 지급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란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50억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정서법이 적용되는 것보다 무난할 것 같았어요.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거듭말했지만 취재진의 세부 내역 공개는 꺼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 모든 직원들 법이나 수사거든요. 곽 의원 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려는 듯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쯤 다른 전 직원에 대해서도 최소 5억 원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근 퇴사한 박영수 전 특검 딸 퇴직금에도 적용될 거라 말했습니다. 5억은 이제 최저선에 있는 거죠. 최저의 이상 20명이 넘을 거라 소문난 초호와 법률 자문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7, 8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2명은 고문 변호사로 직원이었고 나머지는 자문 계약만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분 때문에 그 이상도 의뢰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도와 신분 때문에 맡으면 그분들의 고문으로 역할을 했던 인력 자문단이 했습니다. 호화 자문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화천대유로부터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나눠서 인출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돈의 용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눠주기 기획하는 그리고 로비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도시개발 사업 딴지고 해운칙이라면 나라 업무가 있었는데 왜 합법적으로 있었거든요. 이 대표는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 추진된 의왕 백운지구 공영개발은 수익이 예측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며 누가 개발을 맡느냐에 따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겠냐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또 화천대유와 관계사 투자자들 일부는 최근 이 경기도 안양 공부대 부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짓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에도 참여 의향서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에 이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허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박달동 일대에 있는 국방부 탄약대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20여만 제곱미터 부지 중 3분의 1 정도의 부대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첨단 산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상 사업 규모는 1조 1천억 원입니다. KBS가 안양시의회를 통해 입수한 참여 의향서 제출 회사 명단입니다. 지난달 제안서 접수가 마감됐고 명단 가장 맨 위에 주식회사 NSJ홀딩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의 사후가 이름만 바꾼 같은 회사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보면 경영진의 김만배 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이름도 보입니다. 사례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호준스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 시행사업 하는 모습가 뚜렷하지 않나 추측됩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참여자와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이달 중순 갑자기 공모가 취소되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입니다. 5월 16일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입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를 갑자기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양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초, 이후 이달 초 기업들의 1차 서면 질의를 정상적으로 회신하고 2차 질의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돌연 공모를 취소한다는 공고를 낸 겁니다. 16일은 날짜 기준으로 보면 정치권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안양시는 공모 취소를 알리면서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기관의 참여 기준이 엄격해 많은 금융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조만간 다시 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 취소 탓에 11월 중 예정됐던 민간 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등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엄청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권 개발과 박달 스마트밸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와 은행 등 105개 참여 의향 기업들도 사업 공모 취소 배경과 향후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소환됐고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이유 산업재해 때문이라면서도 정작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김만배 씨,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거액의 회사돈을 빌린 이유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혹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의혹인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박 씨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건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이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수백억 원을 빌리는 등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갖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경찰은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혐의점이 파악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최소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1,000만 원을, 천화동의 실소유주 등 3명이 각각 5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또 화천대유에서 일해온 박용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지난 6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세 가지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지금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위례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위례 신도시하고 그 판교에 이제 대장지구 그리고 이제 박달 그 테크노밸리. 저희는 이제 광명 시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박달 테크노밸리에서 이제 2022년도에 탄핵대대 이전을 하고 거기를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대장지구처럼 위례 신도시라든지 박달 테크노밸리에서도 가장 1순위로 이제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가 그 1위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후원금을 2,500만 원을 받고 아들이 그 퇴직을 했는데 급여가 230에서 300 얼마 수준인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단독으로 나온 기사 중에 지금 배우 박중훈 씨도 화천대유의 쩐주였냐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그 박중훈 씨는 화천대유 투자를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박 씨가 이제 최대 주주인 그 일상실업이라는 그 100% 지분 일상실업 대표가 박중훈 씨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키넨 그 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인 최기현 그 SK 행복 나눔 그 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경제 취재 결과 이제 확인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MS 그 BT의 화천대유 투자금은 박중훈 씨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화천대유와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연예계도 이게 뻗쳐갔다는 얘기인데 정치계하고 연예계까지 이제 확대가 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불을 축적해왔던 방식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독식이고, 그리고 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적은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가고, 우리가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나면 우리가 땅을 사면 그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허탈감을 들게 좀 만드는 그 기사거든요. 지금 이게 곽상도 화천대유와는 국회의원으로 직무상 어떤 일도 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분 1%로 3천억을 벌었다는 게, 그리고 아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나온 그분이 현재 돈은 없고 그게 다 운영비로 쓰여지고 빚 갚는 데 다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대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사에 들어가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들을 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화천대유라는 뜻이 무엇이냐 한자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회사 이름만큼 하늘의 도움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과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민들은 더 좌절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데 특수본을 해야 된다,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LH 투기 사건하고 대거 이제 정치계 사람들이 이제 투기 사건으로 이제 연루가 되었던 지금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 시흥 여기도 지금 뉴스가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서 뉴스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더 큰 기사거리가 나오면 어떤 다른 기사가 묻혀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제 어떤 개발을 할 때 우리들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 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여기에 대장주구에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거의 산악지형을 가운데 를 파가지고 개발을 한 곳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적게 받고 그냥 쫓겨나가고 정말 권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천억이 넘는 돈을 여기서 이제 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거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위례 신도시도 그랬고, 그리고 박달 테크노밸리, 뭐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제 박달 테크노밸리는 되는 사업이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광명 시흥을 분양을 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 군부대가 실제로 이전할까?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오듯이 박달 테크노밸리는 되는 사업이고요. 저는 이 사태를 좀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어떤 공공개발로 인해서 그냥 강제 수용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공수처처럼 LH도 지금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이슈로 띄우다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묻혀지지 말고 꼭 밝혀내서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개발되는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런 부정부패가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알고는 있었지만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름만 회사를 갖고 있고 직원을 퇴직금의 기본이 5억인 그 투자회사, 정말 이거는 권력과 어떤 그런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 밝혀진 겁니다. 서민들한테는 얼마나 허탈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서민들한테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서 다시는 토지주들이 이 공공개발로 인해서 이제 땅을 뺏기는 저렴한 가격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을 뺏기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박달 아까 좀 전에 이제 기사에서 보셨듯이 박달 스마트 밸리도 지금 민간 사업자 선정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민간 사업자 선정이 취소가 됐고 다시 재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권력과 우리가 기득권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지 공수처도 만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더 이상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 등을 통해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달 스마트 밸리를 시작을 해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더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어떤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도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도 청와대 청원도 이루어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저도 이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강남이라는 땅 개발부터 시작해서 부를 축적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참혹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고 나서 이제 개발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시고 그분들을 응원을 하고 다시는 토지주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러한 얼토당토한 회사한테 부당이득을 챙겨주는 쫓겨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할 건데 그것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덮어질 수도 있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거든요.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력, 헌법 제1조를 무시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충성해야 될 그런 공직자들이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참 참담한 심정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광명이나 이제 시흥 쪽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특별관리 지역에 이제 더는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아래 전화번호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당진시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2편을 찍는 것은 너무나도 좀 큰 기사여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현업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기사들을 계속 하루 종일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힘내시고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마시길 바라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고요. 잠시 이 영상하고 연결해서 제가 당진시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